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이전에 미개방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코비드-19 해외 유입 확진자 사례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의 연구 목표는 신종 감염병이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안 들어오고 해외에서만 유행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반구의 독감 및 코로나 확진자 사례 정보를 활용을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6개월 뒤에 어떤 식으로 해당 독감 및 코비드-19이 발생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염병은 올해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 2년 전에는 홍역의 이상 환자 수 증가, 그다음 2015년에는 메르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확산을 보여줬죠. 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서 팬데믹을 발표를 하였고요. 2003년도에는 사스가 메르스, 그다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의 사스가 유행을 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올지 말지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정책을 미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KT에서 제공했던 로밍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국의 그 코로나19이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했던 연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 데이터 안심센터에서 이제 KT가 제공했던 로밍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한국의 코비드-19의 사례와 해외 확진자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력 변수로는 입력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력 변수로 개발했던 코비드-19의 해외 유입 위험 점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험 점수를 활용을 해서 12일 시계열 예측 모형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검증했던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발표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네, KT에서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올해 3월 대구에서 신천지 확산 사례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국내 확산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예측 얼라이언스 팀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KT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 인구 데이터 그리고 로밍 데이터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여서 데이터 안심센터에 보내고, 그 데이터 안심센터에서 연구자로 하여금 분석을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5월 달부터 7월까지 총 4번의 방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한 후에 반출해서 그것을 연구로 해외 논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KT 로밍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은 총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변수로는 일별 로밍 사용자 수와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로밍 데이터를 며칠간 사용을 했는지, 즉 체류일 정보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밍 사용자의 한국에서의 거주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와 또 별도로 옥스퍼드 정부 대응 인덱스라는 OXCGRT라는 인덱스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정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지, 그것을 강도를 얼마나 세게 그 봉쇄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 인덱스화를 시켜서 전 세계별로 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보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의 케이스 수입니다. 이 해당 정보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GitHub으로 매일 업데이트하며 분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했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그리고 해외 그 입국자를 언제부터 봉쇄를 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파란색 바 보시다시피 파란색 바는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사람의 수고요. 빨간색 바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2월 초부터 중국인의 확진자를 시작으로 2월 말에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돼서 2주 동안 증가세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줄어드나 싶더니만 갑자기 3월 달부터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에는 이제 20에서 30명 사이로 이제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유입 확진자 수를 좀 더 구체화해서 그려본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Y축, X축은 시간이고 Y축의 왼쪽은 확진자 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느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국가별 정보를 퍼센티지화 시켜서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색, 주황색 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을 의미하고요. 노란색 바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온 확진자를 얘기합니다. 파란색은 미국, 그다음에 회색은 중국 외 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 초부터 2월까지는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온 확진자였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온 확진자도 있었고요. 그 후에 3월 이후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중에 확진된 사람들 대부분이 유럽에서 확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확진이 퍼져나감에 따라 이제 미국이 주로 이루었고 그 후에는 중국의 아시아, 그다음 미국이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KT 로밍 데이터입니다. 로밍 데이터는 바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 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1월부터 이제 코로나19이 확진이 됨에 따라 사람들이 공포로 나가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들어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3월 이후에 전 세계가 봉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되고 지금은 그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이 3월 이후 급격하게 유럽에 대한 사용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인구수로 보정한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보셨던 우리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랑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유럽, 맨 처음엔 중국, 그 다음엔 유럽, 그 다음엔 미국 등이 이렇게 확진이 증가하게 됩니다. 5월 이후에 봉쇄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줄어들던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옥스포드에서 제공했던 그 인덱스인데요. 제가 빨간색 선이 바로 그 인덱스입니다. 저는 옥스포드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학교를 봉쇄했는지, 또 사회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했는지 여부 등을 인덱스화 시켜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해외 여행 제한 여부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활용을 하였습니다. 0점은 아예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한 것이고 1점은 스크리닝, 2점은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만 검역을 한 경우, 3번은 고위험 지역에 입국을 금지시킨 경우,
4번은 아예 공항을 폐쇄해서 아무도 입국 못하게 한 경우에 4점을 주었습니다. 지금 2월 말부터 3월 초에 잠깐 2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3점으로 올라가는 이 위치의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해외에서 전 세계가 봉쇄하기 전에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잠깐 내려갔다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저는 이러한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위험 점수를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계산을 하였는데요.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입국한 입국자 수 곱하기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이제 옥스퍼드의 정부 대응 인덱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요 왼쪽의 축이 위험 점수인데요. 위험 점수가 약 0점에서 7점까지로 되어져 있고 또 3월에 로밍 데이터의 수는 이용객은 급격하게 줄어드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크로스되는 시점에 이런 이 3월 중순과 같은 피크점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음은 이제 해외 유입 위험 점수와 이제 실제 코비드-19의 해외 유입 사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빨간색이 위험 점수고 검정색이 확진자 수입니다. 왼쪽에 위험 점수의 Y축을 보여드렸고 오른쪽에는 확진자 수를 보여드렸습니다. 딱 보시면 약 12일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2일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12일을 시프트 해본 결과 매우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 맨 오른쪽에 이제 12일을 업데이트한 결과도 이제 보시다시피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봉쇄가 약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이제 빨간색의 위험 점수도 똑같이 반영을 해서 5월 이후 다시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위험 점수를 가지고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측 1은 바로 12일 후에 12일 시차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용을 해서 12일 후에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갑자기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자 하였고요. 방법으로는 REMAX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기 상관계수의 이동 평균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시기를 예측하는 통계 방법이고요. 거기 외 외부 변인으로 아까 개발했던 위험 점수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이제 코비드-19 확진자 수고요. 전처리로는 7일 평균 이동을 사용을 해서 조금 평탄화 시켰습니다. 데이터는 1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셋을 꾸몄고요. 4월부터 5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1차 검증을 했습니다. 5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든 후에 이제 6월 19일에 KT 쪽에서 5월 달에 확진자 수를 로밍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 주어 이 독립된 검증 셋으로 이제 5월 달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예, 왼쪽 그래프는 실제 확진자 수인데요. 이제 파란색 선이 실제 확진자 수고 검정색 선이 7일 평균 이동으로 스무스화시킨 평탄화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월 달 정도의 2차 검증 데이터셋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제가 개발한 REMAX를 활용을 해서 계측된 12일 후에 확진자 수 값입니다. 그리고 요 위아래로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예측 성능이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레퍼런스로 위험 점수를 제외하고 아리마의 모형만 사용을 해서 자기 상관계수로만 사용하는 예측 모델을 레퍼런스로 삼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REMAX에서 코렐레이션 값이 1차 검증에서도 높게 나왔고 2차 검증에서도 높게 나왔습니다. 또
에러 값도 그 오차 값도 4.5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유입 사례를 이제 국내 유입 위험도에서 지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가 실제 해외 유입 코비드-19의 사례의 국내 확진 지역이옵니다. 예로서 4월 16일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진하면 진할수록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온 거고요. 옅으면 옅을수록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을 적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오른쪽은 이제 해외 유입 계산된 해외 유입 위험 점수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그 거주지 정보를 로밍 사용자의 거주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위험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을 때 어디로 거주지가 어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의 지역에서 코비드-19의 확진자가 나올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을 하면 질병관리청이나 다음 그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디스커션입니다. 이런 해외 유입 위험도는 해당 국가에서의 확진자 수와 정책 그리고 해외 여행객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로밍 이용객 및 정부 정책은 약 12일의 시차를 가지고 연관이 있었으며 국가별 코비드-19의 확진자 수는 시차가 거의 없이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측 모형은 어디에 활용될 것인지 고민한 결과 KT 로밍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해외 유입 위험도를 국가별 그리고 국내 지역별로 이제 구분해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런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레포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로밍 사용자에도 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한 정보를 로밍 이용객한테 알려주고 만약에 체류일에 비례해서 당신의 감염병 확진 위험이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제공을 하면서 이제 알려줄 수 있고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발견됐을 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리고 그런 정보를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밍 데이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자 수나 아니면 해외 거주 교포의 경우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KT는 SK랑 LG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심칩을 사용해서 해외에 갔다 온 사람에게는 그런 카운트가 되지 않아 그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지금까지 발표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플러스 원에 11월 4일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논문에서 왜 12일에 시차가 발생했는지를 토의해 보았는데요. 바로 사람이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고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약 5일이 걸리게 되고 그 증상 발현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검사를 후고 레포트 되기까지의 약 12일이 걸린다는 논문 결과를 인용을 하여 이러한 그 딜레이 때문에 그 12일에 그 시차가 발생하였다고 이제 추측을 하여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